자, 그럼 이제 우리 184페이지 네 번째가 이주택지역 비과세 특례에 이어서 나올 건데요. 자, 7가지 중에서 일시적인 1세대 주택 상속에 대해서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종전주택 하나 취득한 사람이요, 이사 가려고 새로운 집을 살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종전주택을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집을 사면 이주택자가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집을 사는 건 좋은데 투기성이 있으면 안 되니까 종전주택을 취득한 자가 새로운 집을 살 때는 1년 이상이 지난 후 취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신주택을 사다가 신주택 가려면 안 되기 때문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되, 이 종전주택을 양도를 현재 2년 이상 보유할 거, 이게 비과세 요건이에요. 자, 그러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은요 3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할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는 주택은 반드시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요.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주택수가 특례지 보유기한은 지켜와야 됩니다. 그리고 3년 이내,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하라. 이거는 2012년도 6월 29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일시적인 기간을 2년 줬고요. 보유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 2012년 6월 29일 날 개정되면서 2년을 3년으로 확정했고요. 그 다음에 3년을 2년으로 단축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제도가 좀 바뀐 게 2012년 6월 29일인데 이렇게 해서 2년을 3년으로 바꿨고 3년을 2년으로 단축해서 이게 반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투기성 때문에 이 지문을 단지 이거를 추가했는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집을 사다. 그래서 투기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강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상속받은 집입니다. 우리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상속인이 갖고 있는 일반 주택하고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 상속을 준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자기 집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또 받았으니까 2주택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순서로 파느냐, 이거에 따라 둘 다 비과세 받을 수도 있지만 잘못 팔게 되면 과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일반 주택하고 상속받은 주택 중 어느 주택을 먼저 팔아야 될까요? 자,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 됩니다.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상속받은 주택은 판정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일반 주택을 양도를 현재 2년 이상 보유하고 팔게 되면 상속받은 주택은 없는 걸로 봐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가 되고요. 이제 반대로 일반 주택은 팔렸으니까 남은 건 상속받은 주택이니까 이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인이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는 그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가 됩니다. 그럼 둘 다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일반 주택을 먼저 파시고요. 그 다음에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또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만약에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고 일반 주택을 팔겠다 그러면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가 됩니다. 그럼 상속받은 주택을 팔아서 없어졌으니까 일반 주택을 팔 때는 비과세가 된다. 그러면 어떤 순서에 의해서 파느냐에 따라서 둘 다 비과세 받을 수도 있고 잘못 팔면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순서가 중요해졌습니다. 2013년 2003년이죠. 2003년도 1월 1일부터는 강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서에 따라서 파느냐, 이거에 따라 둘 다 비과세 받을 수도 있지만 잘못 팔면 과세가 될 수 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있죠. 동거부양인데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자녀가 부모님을 합가하겠다. 그러면 합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팔아야 되는데 어떤 주택을 팔든 선택권이에요. 요거는. 그러면 자녀 집을 먼저 팔든 부모님 집을 먼저 팔든 선택을 하되, 만약에 부모님 집을 양도할 때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주고요. 만약에 자녀 집을 양도할 때 1년뿐이 보유 안 했다. 그러면 과세가 되기 때문에 먼저 판다고 다 비과세 되는 건 아니고요. 먼저 팔 때 양도를 현재 2년 이상 보유할 거. 이건 순서는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자, 또 하나는 남자가 집이 하나 있고요. 여자가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1주택자인데 만약에 혼인하게 되면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안에 팔아라. 왜냐면 혼인하게 되면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선택권인데 남자 집을 먼저 팔겠다. 그러면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 주고요. 만약에 여자 집을 팔겠다. 그러면 먼저 팔 때 과세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팔았다가 비과세가 아니라 먼저 파는 주택이 2년 이상 보유했지만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때 남자가 현재 무주택자인데 집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하고 동거하다가 이제 여기 여자가 집이 있어서 만약에 이사 가겠다, 혼자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세대가 분리되는데 이 여자를 잘 설득해서 부모님 집에 들어오게 되면 같은 2주택이 돼요. 그러면 이것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혜택 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혼인은 잘 보시면요. 1주택을 소유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된다든지 또는 무주택자인 자가 동거공양하다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됐다든지 다 5년 안에 팔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85페이지까지 해서 거기 나오는 일시적인 1세대 주택, 상속에 의한 일시적 2주택, 그 다음 직계전속의 동거공양에 의한 1세대 2주택, 혼인으로 한 1세대 주택 쭉 정리해봤는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해서 2주택증 비과세 특례가 된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다음 페이지 우리 186페이지에 보면 지정문화재하고요. 일반 주택을 소유한 자가 2주택자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서 어느 걸 팔아야 비과세 주냐?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2년 이상 보유하고 팔 때는 지정문화재 주택은 판정세에 빼요. 없는 걸로 보아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농어주택을 소유한 자가 일반 주택을 또 하나 소유해서 2주택자가 됐다. 그럴 때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은 농어주택은 판정세 안 넣고요. 없는 걸로 보아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또 하나는요. 일반 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자인데 요거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주택 수도권 밖에 있는 집을 취득했는데 이걸 투자 목적이 아니라 치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치료 때문에 이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주택을 샀는데 여기서 근무하다가 이제 직장 발령을 다시 돌아와서 일반 주택이 왔다.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럼 단지 이 일반 주택은 당연히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요. 이랬을 때 비과세 요건을 축적한 걸 보고 비과세합니다. 결론은 일반 주택을 팔 때 비과세하는 거지 지방주택 팔 때 비과세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2주택증 비과세 특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186페이지에 나오는 지정문화재, 농어촌주택이란 1세대 2주택, 그 다음에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에 대한 특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비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2년 이상 보유할 거. 항상 보유기간은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년 이상이 안 되면 비과세 혜택을 안 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2번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 기간을 통산한다. 기억부터 디귿번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거는 불이익 주려고 한 게 아니라 통산해 준다는 건 우대 정책입니다.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보유기간 입장은 참고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다음 188페이지 가겠습니다. 188페이지 보면은 여섯 번째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경우 나와 있는데 원래는 2년 이상 보유를 해야지 비과세인데 다음의 경우는 1세대 1주택자라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다음 요건을 갖춰오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요거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건데 자, 우선 5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요. 건설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임대받은 아파트예요. 임대 아파트니까 내 집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집을 아예 사버렸어요. 취득했다가 팔고 이사 나오려고 양도했습니다. 그럼 원래 1세대 1주택자가 이게 처음에는 임대받은 아파트였는데 나중에 돈 모아 샀다. 그러면 보유기간은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입니다. 항상 사서 판 날까지 보유기간인데 2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근데 이 요건을 못 맞춰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 집을 산 게 아니라 임대받아서 나중에 팔 때까지 생활했다면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했다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년 이상 거주한 걸로 비과세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 맞춰오면 비과세 해주는데 보유기간의 예외라고 해서 보유기간을 못 맞춰와도 5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이분이요. 이 집을 2년 이상 보유했다. 2년 이상 보유했다면요. 원칙대로 비과세 요건을 갖췄으니까 거주기간 안 맞춰도 돼요. 그러면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다 맞춰와라 이건 아니고 원칙대로 하면 보유기간이 많은 사람은 거주기간은 필요 없어요. 왜냐면 거주는 안 맞춰도 되는 겁니다. 다만
보유기간을 못 맞춰오면 거주기간이라도 맞춰오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이것도 우대 정책인데 5년 이상 거주하면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5년 이상 거주한 것 같고 비과세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1세대 1주택 1년 보유한 자가 만약 이 집을 팔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과세되겠죠. 왜냐면 1년 분이 보유만 됐으니까. 근데 마침 이 땅이 주택이 도로가 건설되느냐고 수용당했어요. 수용당하면 이만큼이 수용당합니다. 도로 건설되니까. 자, 이랬을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되니까 이때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전부 수용한 게 아니라 이만큼이 남았어요. 이 남은 거를 잔존주택 및 부스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5년 안에 양도하게 되면 이것도 비과세 줄게 이 뜻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 수용해가면 전부가 비과세고요. 일부 수용해갖고 나머지 남는 게 있다면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잔존주택 및 부스톤은 비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두 번째는요, 1세대 2주택자 1년 보유, 이런 사람도 수용되잖아요. 그러면 과세가 됩니다. 누구나 다 비과세 혜택 주는 건 아니고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되는데 2주택, 3주택자는 해당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과세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보유기간의 예외지 주택수가 예외가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상가 건물이 수용당해도 과세가 되고요. 나대지 잡종지가 수용당해도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과세가 됩니다. 현재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1세대 1주택 주택 수용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88페이지에 보면 건설 임대주택, 주택 수용이 나와 있는데 그게 다 1주택자가 임대주택을 팔았을 때, 주택을 수용당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지 2주택, 3주택자가 팔았다가 혜택 주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두 가지 있고요. 자, 이번에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게 있는데 해외로 갑니다. 해외 이주법에 따라 해외 이민 간다. 그러면 주택을 취득해서 해외로 이민 가기 위해서 모두 가족이 이민 갑니다. 그러면 출국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이민 갔을 때만 비과세 혜택을 줘요. 만약에 출국하기 전에 2주택, 3주택, 4주택자였다면 혜택사항이 안 되고요. 출국하기 전에 1주택자가 만약에 팔더라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주고 만약에 급해서 출국하게 된다면 출국일로부터 2년 안에 양도하면 비과세, 2년 경과 후에 팔면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출국일 현재 주택을 1주택 소유한 자가 출국일로부터 2년 안에 팔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는 2년을 강화했어요. 그 전까지는 2년 여부 없이 비과세 혜택을 줬는데 요거는 좀 강화하는 바람에 2007년 1월부터는 2년 이내 팔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민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1년 이상 거주 목적으로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도 이것도 보유기간의 예외로서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우리 양갈로 3번 189페이지에 보면 양갈로 3번은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약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나 군으로 이주하는데요. 자, 이런 뜻이죠. 서울특별시 지금 현재 강남구에 살고 있는 분이요. 회사 발령 때문에 전체 가족이 대구광역시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을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아야 되는데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다면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른 시나 군으로 이주하게 되면 이것도 비과세 주겠다. 다만 같은 시에서 움직이면 안 해줘요. 서울특별시는 같은 시에 들어갑니다. 자, 세 가지 사유만 이주 사유가 되는데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그 다음에 치료 이런 거 아니면 또는 취약, 학교 문제 때문에 이주했을 때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뭐 사업상 형편으로 이주한다 그런 건 혜택 사항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양갈로 4번에 읽어보면 세대 전원이 다른 시, 특광시 포함 군으로 이주하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1년 이상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나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때 인정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시에서 움직이면 안 되고요. 다른 시나 군으로 이주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가지인데요. 의외로 시험 문제는 요걸 잘 냅니다. 그래서 우리 요약집 188페이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경우 두 가지와 189페이지 3, 4번까지 해서 요게 의외로 네 가지를 잘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요거는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190페이지는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에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마저 설명하면 요거죠. 자, 기존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갑이 있습니다. 요 갑이라는 사람이 요 취득을 해서 관리처분기 인가일까지 입주권으로 전환되겠죠. 요 기간까지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보유해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 대신에 입주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완공할 때까지 재건축 시행 기간 동안에 입주권을 만약에 팔게 된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다른 주택이 없이 입주권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해준 겁니다. 다만 다른 집을 취득했다면 3년 안에 양도하게 되면 그때 또 비과세 주겠다. 그러면 무주택자 상태에서 팔게 되면 아무 때나 팔아도 비과세 주는데 그 이유는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팔아도 비과세 준다.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이 주택도 있고 입주권도 있으니까 이 입주권을 먼저 팔아야 돼. 이 주택을 새로운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합원에게 비과세 주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1세대 1주택 1년 부였다. 그럼 이 사람은 조합원이라도 과세자가 돼요. 왜냐하면 종전주택을 관리처분기에 인가일 현재 1년뿐이 보유 못했으면요. 이건 비과세 혜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자가 팔았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에 나와 있고요. 이거는 1999년도에 신설됐고요. 우리 시험에 한 2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내용 정도만 파악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191페이지 8번째는 겸유주택 판정 나와 있는데요. 이 겸유주택 판정은 마침 작년 26회 때 우리 시험 계산 문제를 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냥 오른쪽 191페이지 표에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같거나 작으면 각각 비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설명하면 이건데. 자, 겸유주택인데요. 주택이 차지하는 게 60이고 상가가 차지하는 게 40이다. 그러면 주택이 크다 그러면 비록 일부 상가가 있어도요.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면 비록 상가가 있어도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이걸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는 비과세가 가능한데 이걸 8억에 팔았으면 전체가 비과세고요. 12억에 팔았다면 고가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했어도 9억 이하까지만 일반 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되고요. 9억을 초과했다면 그거는 과세가 된다. 그래서 9억 초과 시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요. 주택이 차지하는 게 40, 상가가 차지하는 게 60이라면 주택이 더 작고 상가가 크다. 그럼 이때는 각각 비례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 건물에 비해서 땅이 3배 크죠. 40 플러스 60이면 100인데 땅이 300이니까 3배 크니까 4대 6으로 안분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주택에 대한 땅은 120이고요. 상가용 땅은 180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각각 비례하기 때문에 주택만 주택이고 상가는 상가다. 그랬을 때 주택에 차지하는 게 1세주택 2년 이상 부였다면 주택 부분은 비과세 주고요. 상가 쪽은 과세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주택만 주택이고 상가는 상가다 이렇게 나왔는데 2번 스타일로 작년 26회 때 계산 문제로 한번 나왔습니다. 이게 5회 때 나왔고요. 26회 때 모처럼 만에 한번 20년 만에 나왔는데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니고요.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뭐 작년 26회 나왔으니까 한동안은 나올 가능성이 조금 희박할 겁니다. 자, 그래서 겸유주택에 대한 판정, 거기 기출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고가주택이라고 나오는데, 고가주택은 말 그대로 비싼 집이죠. 고가주택은요,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인 경우에도 양도가액 중
9억 원에 대한 양도세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비과세되며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은요. 일부는 과세하고 일부는 비과세 주는데 자 예를 들어서 양도가액이 10억이다. 필요경비가 8억이다. 양도 차익이 4억이라면요. 이 4억 전액 비과세도 아니고 4억 전액 과세도 아닙니다. 이렇게 비율을 한번 나눠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양도 차익을 구해야 되는데 등식은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이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이렇게 해서 비율을 낸 다음에 요거를 과세합니다. 그러면 12분의 3에 대해서는 과세하고요. 그걸 구한 게 양도차익이 1억 원이에요. 그럼 전체 양도차익이 4억인데 그중에 12분의 3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1억 원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 그럼 거꾸로 12분의 9, 12분의 9억까지는 이 일반 주택에 해당하는 거니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3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9억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12분의 3월 과세고요. 12분의 9는 비과세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표는요. 양도가액이 10억이고 필요경비가 6억이다. 양도차익이 4억이라면요. 요 4억 곱하기 10억분의 10억 마이너스 9. 그래서 10분의 1은 과세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과세가 되기 때문에 4천만 원 과세하고요. 10분의 9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했어도 전액 비과세가 아니라 9억까지만 비과세, 9억을 초과한 부분은 과세한다. 이게 고가주택에 대한 판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인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부여 요거를 배웠고요. 자, 다음 193페이지 보면 10번째 농지 교환과 분합 나와 있는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익이 가액의 큰 편에 4분의 1 이하야 한다. 자, 이게 금액 조건인데요. 4분의 1 이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농지를 갑의 농지가 있고요. 을의 농지가 있는데 갑의 농지가 10억짜리고 을의 농지가 8억이라 한다면 서로 교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금액 요건을 맞춰야 되는데 쌍방 토지 가액의 차익은 가액의 큰 편에 4분의 1 이하야 돼요. 그럼 8억짜리과 10억짜리라면 10억짜리가 크니까 여기에 4분의 1, 즉 2억 5천만 원 이상 차이 나면 안 돼요. 그럼 다행히 둘 차이는 2억 분이 차이 안 났으니까 양쪽을 교환해도 비과세가 됩니다. 만약에 을의 농지가 7억이었다면요. 10억과 7억은 3억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4분의 1을 벗어났으니까 양쪽 쌍방을 과세합니다. 그래서 4분의 1 이하에서 교환하는 거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그 이상 차이 나면 과세하겠다 이 뜻이고요. 또 하나는 4분의 1 차이 났어도 교환 후 3년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동그라미 1번 국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하고 교환한다. 두 번째는 국가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한다. 1번과 2번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진짜 3번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한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된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3년인데 교환하자마자 바로 팔아버리면 안 되니까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라 이 뜻이에요. 만약에 3년간 경작 안 하면 도로 과세하겠다 이 뜻이고요. 다만 박스에 보면 기억 새로운 농지를 취득 후 3년 이내 만약에 수용당했다면요. 내가 지금 현재 농사를 2년째 짓고 있는데 3년 아직 못 채운 상태에서 내 농지가 수용당했다. 그럼 3년을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은 3년이 되기 전에 만약에 사망했다. 그러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해서 판정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네 번째는 각종 법에 의한 교환인데요. 이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농지 교환과 분합은 이 금액 요건을 맞춰오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4페이지에 보면 11번째 미등기 양도자산 나와 있는데 가능한 미등기 전매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불이익을 주는 거는 양도소득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 배제, 비과세 감면을 안 해주겠다. 두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배제한다. 100분의 70, 최고세를 정한다.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테니까 가능한 미등기 전매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 미등기 양도자산의 불이익이 아닌 거는 필요경비는 공개해주겠다. 왜? 실거래가격을 했을 때는 필요경비 공개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미등기 제외자산 범위 나와 있는데 1번부터 7번까지 해당하면 비록 등기를 안 하고 거래했어도요. 미등기 배제, 미등기를 보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1번부터 7번까지는 미등기 제외자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95페이지 보면요. 12번째 비과세 또는 감면의 차감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좀 설명해 드리면 이런 내용이죠. 자, 허위계약서 작성 시 비과세 감면 차감하겠다 이건데 자, 예를 들어서 갑 매도자가요. 을 매수자한테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팔았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은요. 1세 될 때 2년 이상 부였다. 그러면 무슨 요건을 갖춘 자일까요? 비과세 요건을 갖췄죠.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이 매수자와 거래하는데 매수자가 갑이 매도자 물건을 사주면서 주택을 사주면서 도움을 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때 실제 거래가액은 6억 원인데 계약서에다가 업계약서 좀 써달라. 그래서 7억짜리 계약서를 쓰는 조건으로 이 주택을 거래했습니다. 그랬을 때 갑이라는 매도자는요. 비과세자니까 6억에 팔든 7억에 팔든 9억 이하짜리니까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어떤 거래가액이든 비과세가 되죠. 그러면 6억에 팔아서도 비과세고 7억에 팔아서도 비과세니까 부담 없이 써줄 수 있어요. 그러면 매수자가 이만큼 차액만큼 1억 원만큼 더 썼겠죠. 그러면 이게 6억짜리를 7억에 썼으니까 한마디로 업계약서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이라는 매수자가 병이라는 사람한테 이 집을 나중에 팔았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병이라는 사람을 도움 달라고 그랬더니 병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실거래가액으로 써가지고 8억에 거래했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이 을이 입장에서 보면 양도가액은 얼마가 되냐면 8억이 될 거고요. 취득가액은 업계약 쓴 거니까 7억에 쓸 겁니다. 경비는 없다고 가정했을 때 차액은 1억이에요. 근데 실제는 양도 차익 2억입니다. 왜냐면 6억에 사서 8억에 팔았으니까. 그러면 2억만큼 양도세 내야 되는데 이렇게 업계약 써가지고 이 투기자들이 이익을 많이 보면서도 실제는 차익을 줄여서 신고하더라. 그러면 이렇게 허위계약서를 작성을 해주기 때문에 이 매도자를 처벌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비과세자라는 사람을 상대방을 도와줬으니까 처벌하되 산출세액 이 7천만 원과 그 다음에 차액 1억 원 중 둘 중 작은 작은 금액을 비과세에서 빼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산출세액이 작으면 산출세액을 다 빼버려가지고 비과세 안 해준다는 거고요. 차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 작은 금액을 빼겠다. 그러면 이 당시 차액 1억 원 나오고 산출세액 7천만 원 중 7천만 원이 작으니까 7천만 원을 빼버리면요. 비과세할 건 없어요. 0이에요. 그러면 7천만 원에 대해서 다 과세하겠다 이 뜻이에요. 함부로 도와주지 말라 이 뜻입니다. 자, 만약에 이때 당시에 차액이 5천만 원뿐이 안 된다. 5천만 원이라면 도움을 줬는데 조금만 도와줬으니까 이때는 5천만 원만 빼버려요. 그러면 나머지가 2천만 원 남으니까 2천만 원은 그냥 비과세 주고요. 이때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도로 과세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많이 써주면 써준 대로 처벌을 많이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비과세 감면자가 함부로 상대방을 도와주지 말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기출문제는 이따 풀어볼 건데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양도세를 다 정리해봤는데 양도세 지금 관련된 문제를 다 이제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문제만 갖고 집중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